이 고요한 사유의 심연에 도달한 자들이여, 나는 서양의 칸트가 세운 인식의 뼈대와 그리고 동양의 유식, 양명의 피가 흐르는 인식의 과학 등을 설파하려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향해 본 대로 믿는다고 오만하게 단언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으며 감각하고 만지는 이 모든 실제가 실은 내 마음이 끝없이 지어내고 있는 가짜 지도이거나 덧없는 꿈속의 풍경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독자들이여,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 인식의 부서들을 정밀하게 나누고 해부하여 우리가 결코 제 발로 넘을 수 없는 차가운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경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얄팍한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조작하고 잔인하게 왜곡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고통스러운 해체의 작업이며 마침내 그 너머의 찬란한 진실인 양지에 가닿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인식의 거대한 공장에서 가장 먼저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가동되는 것은 이른바 직관이라는 수용의 부서입니다. 서양의 처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계를 포착하는 텅 빈 틀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감각적 내용을 엄격히 구분하라고 명합니다. 그 첫 번째 틀이 바로 선엄적 직관입니다. 칸트에게 있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대한 차원은 결단코 저 바깥의 우주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바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참혹한 순간부터 이미 안구에 강제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절대 벗을 수 없는 안경의 렌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를 선엄적 이라 부르는 까닭은 우리가 그 어떤 단 한 번의 경험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유식학적 시선으로 이 시면을 들여다보면 이 시공간의 안경은 곧 아레야 시계의 아득한 밑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본유종자와 정확히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것은 전후식, 즉 우리의 5가지 감각이 대상을 마주하고 형상을 빚어내는 광활한 인식의 마당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의 굳어진 사유를 타격하고자 합니다. 서양의 칸트는 이 시공간의 형식을 그저 수동적인 백지나 칠판처럼 여겼으나 사실 이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대상을 잔인하게 낚아채기 위해 허공을 향해 내던지는 지극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각관의 그물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역설하는 기억계통의 에너지, 즉 주체적 포착의 맹렬한 힘인 것입니다. 공간, 즉 칸트가 말한 외감의 진실을 직시하기 위해 나는 여기서 꿈속의 나라는 서늘한 비유를 들어 여러분의 몽매함을 깨우고자 합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수면 속에서 꿈을 꿀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꿈속의 당신은 웅장한 집을 바라보며 그것이 분명 당신의 육신 바깥에 저 멀리 공간을 차지하고 우뚝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건축물이 진정 당신의 밖에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공간적 연장과 거리감조차 오직 당신의 마음 안에서 발생한 허구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공간이라는 광활한 마당 자체가 실은 텅 빈 외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닫힌 당신 마음의 투사이자 환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굳게 믿는 이 깨어있는 시간의 공간 역시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심연의 조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엄적 안경을 뚫고 실제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험적 직관, 즉 자극의 파편들입니다. 붓다, 차갑다, 딱딱하다라며 뇌리를 스치는 이 무질서한 감각적 자극들은 선엄적 직관이라는 차가운 그릇에 담기는 날 것의 재료가 됩니다. 이 파편들은 유식하게 마당에 어지럽게 비친 상분의 그림자들이며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의 식을 까맣게 물들이고 익혀지는 신운종자들의 무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부 자극에 짓눌려 헐떡이는 주체의 수동적 비애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감의 에너지이자 나의 의지가 거세된 채 그저 맞을 수밖에 없는 시옷계통, 즉 심사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3단계의 층위를 거치며 세계를 직조해냅니다. 이는 칸트의 3단계 공정이자 유식학의 식체계와 소름이 돋을 만큼 일치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감성이라는 수용부서입니다. 시공간이라는 틀을 통해 대상을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날 것의 직관을 형성하는 전후식의 마당입니다. 둘째, 지성이라는 조립부서가 가동됩니다. 감성이 헐떡이며 날라온 혼돈의 파편들을 지성은 12가지 범주라는 지독하게 엄격한 설계도에 끼워 맞추어 조립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것은 불이다, 이것은 나무다라고 폭력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 유식학에서 제육의식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 즉 무자비한 분별과 명명에 해당합니다. 동지들이여, 바로 이 서늘한 조립의 지점에서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표상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표상을 단순하고 순진한 거울 속의 이미지 따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표상이란 단지 수동적으로 맺힌 상이 아니라 마음이 세계를 향해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자르고 비틀어 조작해낸 지극히 인위적인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탐욕에 찌든 제육식이 세상을 내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여 억지로 기워낸 괴물, 그것이 곧 당신이 바라보는 표상의 실체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인식공정의 최상층에 군림하는 사령부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절대적인 통일성과 신, 영혼 같은 우주적 근원을 추구하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직시하십시오. 감성이 물어다주는 차가운 감각적 재료도 없이 허공 속에서 헛바퀴만 미친 듯이 돌려대는 이 기계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허망한 망상인 이성의 가상에 추락하고 맙니다. 이는 곧 제칠말라식의 끈질긴 근원적 집착이 제육식의 맹렬한 망상과 결합하여 빚어낸 참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도달하는 막다른 골목, 즉 두 가지 모순된 논리가 충돌하는 이율배반의 한계에 처참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토록 철저하고 소름 돋는 조작의 공정을 모조리 거친 후 비로소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며 마주하는 최후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내 경고를 심장에 새기십시오. 현상은 객관적인 사물의 껍데기나 단순한 겉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시기 대상을 맹렬하게 마주하여 스스로 나타나게 한 양상, 즉 식에 의해 철저히 변현된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두꺼운 안경, 시간과 공간 그리고 범주라는 인류 공통의 잔인한 규격에 정확히 합치되어 나타난 초라한 그림자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공간과 범주라는 우리의 안경은 단순한 개인의 착오가 아니라 태초부터 이어져 온 우리 인류가 축적해온 벼럽이 무겁게 누적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 그림자 너머, 저 안경의 렌즈 너머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절대의 진실, 즉 물 자체가 묵묵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성이 빠지는 가상의 늪을 폭로하며 인간이 결코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는 감각적 데이터 없이 날뛰는 이성의 오만한 망상을 멈추라며 인식의 절대적인 경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광연은 이 절망의 끝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식의 벼랑 끝,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양명하게 불길을 들어올리며 우리는 마침내 경물이라는 위대한 돌파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칸트가 그어놓은 저 차가운 경계선 앞에 무릎 꿇고
멈춰서는 나약한 관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 자체는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죽어버린 무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 철저한 경물의 실천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원성실성의 고귀한 자리이며 만물을 꿰뚫는 양지의 빛입니다. 지식이 끊어진 그 한계의 절벽에서 우리는 비로소 양지의 현행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저 허공을 향해 도약해야만 합니다. 사유의 전사들이여,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십시오. 첫째, 나의 감, 즉 수동적으로 밀려오는 시옷계통인 심사의 에너지가 외부의 얄팍한 자극에 어떻게 속절없이 휘둘리고 끌려다니는지를 뼈저리게 살피십시오. 둘째, 나의 각, 즉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억계통인 각관의 에너지가 시공간과 범주라는 인류의 폭력적인 틀을 통과하며 이 세계를 어떻게 왜곡하여 자기 멋대로 표상해 내고 있는지를 한시도 쉬지 않고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독하게 굽어있는 당신의 이그러진 인식의 틀을 내면에서 솟구치는 양지의 맹렬한 빛으로 불태워 바로잡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숨막히는 순간 자신의 오염된 표상을 철저하게 닦아내는 이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적 수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수만 년간 맹목적으로 공유해온 그 거대하고 무거운 공업과 벼럽의 두꺼운 안경을 청정하게 닦아내는 우주적이고 숭고한 행위인 것입니다. 지식의 탐구자들이여, 칸트가 세워둔 얼음장 같은 이정표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자락, 지성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밤하늘의 차가운 별빛을 우러러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절벽 끝에서 마주해야 할 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존재의 심연에서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내 안의 양지, 그 위대한 현행입니다. 이성의 헛된 망상을 부수고 철저히 조작된 현상의 장막을 찢어내어 그 아득한 별빛을 기어코 이 비루한 지상의 실천으로 끌어내리는 피 끓는 도약.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고독한 사유의 재단에서 선언하는 진정한 인식의 과학입니다. 스스로의 인식 공정을 감시하고 맹렬히 정화하여 잃어버린 원성실성에 다다르는 이 길, 여러분은 이제 이 전율하는 경물의 칼자루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가짜 지도 속을 헤매는 몽유병자로 남으시겠습니까? 강건하십시오.